이냐 9인승이냐. 실제로 두 차를 다 타본 사람들, 계약하고 후회한 사람들, 그리고 7인승이었다가 9인승으로, 9인승이었다가 7인승으로 바꿔 탄 사람들, 그 댓글 수백 개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7인승이 맞는 분, 9인승이 맞는 분, 완전히 다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구독 누르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7인승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7인승 사신 분들한테 왜 샀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이 얘기를 해요. 맨날 운전하다가 애들 자리에 앉아봤더니 무중력 시트가 침대가 따로 없더라고요. 바로 이 무중력 시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등받이랑 다리 받침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몸의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는 구조예요. 비즈니스석 타보신 분들 계시죠? 그 느낌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슬프지만 웃긴 건 이걸 정작 운전하는 아빠는 못 즐긴다는 거예요. 7인승인데 가족을 우선시 여긴 아빠는 무조건 7인승입니다. 아빠면 희생하면 됩니다. 승용차만 몰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렇지만 가족이 편안하게 침 흘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만 희생하면 되죠. 유유. 이런 댓글이 진짜 찐이에요. 웃긴데 슬프고 공감 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9인승 2열은요? 9인승은 2열부터 독립 시트가 적용됩니다. 1인 1좌석이 생기는 거죠. 형제끼리 붙어서 싸우는 일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6인 가족인데 애들 4명이어서 그냥 9인승 했습니다. 연년생 남매 3열 독립 시트라 각자 따로 앉아서 싸우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형제 많은 집은 독립 시트가 평화의 열쇠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2열에 앉는 사람이 편안한 게 중요하다는 7인승, 그리고 여러 명이 각자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다면 9인승. 여기에서 이미 상당수는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예요. 특히 캠핑이나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요. 9인승 선택하신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9인승 4열 폴딩하고 3열까지 펴고 다니면 뒤에 짐칸 진짜 작음. 7인승이 헐 좋음. 트렁크 공간이 차원이 다름.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4열을 접으면 짐 공간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써보면 기대보다 훨씬 작거든요. 특히 장비나 유모차 같은 덩치 큰 짐들은 더욱 넣기 힘들 수 있어요. 7인승은 3열까지만 있고 그 뒤가 통으로 트렁크이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자전거, 유모차, 캠핑 장비 다 들어가요. 피크닉 갈 때 애들 자전거도 싣고 어릴 때는 유모차 외관까지 싣고 다녔다. 요즘은 캠핑 다니는데 7인승 너무 사다. 이런 후기도 있어요. 차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싱킹 시트를 접으면 성인 2명이 눕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9인승으로는 이게 아쉬운 거죠. 캠핑, 차박, 자전거 그런 짐들을 자주 실는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에서는 7인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9인승의 가장 큰 장점이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세제 혜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9인승으로 사면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차종이나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꽤 매력적이죠. 4인 가족 7인승 계약했지만 사업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할 수 없어 9인승으로 다시 계약했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 버스 전용 차로 얘기도 빠질 수 없죠. 9인승은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막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로 보이는데 현실은 버스 전용 차선 4인 가족으로는 그림의 떡이고 다른 사람들 억지로 태우고 다니기 싫어요. 내 차는 주변 지인들의 이동수단이 아닌 내 가족만을 위한 차입니다. 4인 가족이 6명을 태우려면 매번 누군가를 더 태워야 해요. 그게 매번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용 차로 혜택은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별로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4인 이하 가족. 4인 이하 가족은 7인승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피크닉 갈 때 애들 자전거도 실을 수 있고 어릴 때는 유모차 외관까지 싣고 다닐 수 있고 또 7인승은 캠핑이나 차박 가기에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이면 1열에 이제 2명이 앉고 2열에 2명이 딱 앉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3열은 이제 짐칸이 되는 거고 트렁크도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가족끼리만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완벽합니다. 두 번째, 5인에서 6인 가족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5인이면 7인승에서도 탈 수 있어요. 3열에 한 명만 더 앉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3열의 문제는 자리가 좁고 장거리가 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2열 시트가 너무 좋으니까. 그 앞에 3열에서 봤을 때 시야도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5인인데 7인승? 결국 한 명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 시트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9인승은 4열을 접으면 2열, 3열, 6명이 독립 시트에 앉을 수 있어요. 6인 가족이면 9인승이 훨씬 쾌적합니다. 이 6명이 각각 독립된 자리에 앉아가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4열을 열 일이 잘 없다 이러시는 분들의 후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세금 혜택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사업용이라 어차피 여러 명 태울 일이 많다면 9인승이 맞습니다. 가족 전용차인데 혜택만 보려면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다가 바꿔 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9인승에서 7인승으로 바꾸신 분은 9인승 3년 타고 7인승 페이스리프트로 바꿨다고 하는데 개소세, 부가세 포기했는데 돈값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버스 전용 차선 4인 가족으로는 그게 그림의 떡이었고 다른 사람들 억지로 태우고 다니기 싫었다 라는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타보고 내린 결론은 세금 혜택보다 일상의 편의가 더 중요했다라는 결론이죠. 그런데 반대로 7인승을 탔다가 9인승으로 바꾼 사례도 있어요. 4인 가족 7인승 계약했지만 사업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9인승으로 계약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4인 가족은 무조건 7인승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 이분도 본인이 인정하시는 게 세금 혜택 없었으면 4인 가족 기준이었으면 7인승을 갔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두 케이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없는 일반 소비자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7인승이 적합하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 글들을 수백 개 읽다 보니까 가장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4인 이하 위주다? 그러면 7인승. 5인 이상 위주다? 그러면 9인승. 4명인데 9인승? 이거는 약간 오버할 수 있다. 가끔 5인이면 3열에 앉아도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7인승은 2열 시트의 압도적인 편안함과 넓은 트렁크, 9인승은 독립 시트로 여러 명이 쾌적하게 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금 혜택은 덤이고요. 결정 전에 이 세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몇 명이 타시나요? 4인 이하면 7인승, 5인 이상이면 9인승. 두 번째, 짐이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신가요? 캠핑, 자전거, 차박 이런 거 자주 하면 7인승이 좀 더 넉넉한 공간에 트렁크를 쓸 수 있어 추천합니다. 셋, 사업자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보험료 차이까지 계산해서 비교해보시고 9인승, 7인승 고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답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게 공감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차박 기준으로는 7인승, 9인승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더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